반도체 쪽에서도 AI 반도체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쪽이다. 3,905원까지 도달. 자, 대원전선 6.84% 수익. 6.84%. 매수하였습니다.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1%, S&P 500 0.38%, 나스닥은 0.59%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자,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지금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주요 종목 보시죠. 엔비디아가 장 마감까지는 2.85%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나스닥에서도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4%, 브로드컴 4%. 근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많이 못 올랐죠. 2.8%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GPU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젠슨 황 회장의 말에 따르면 GPU가 완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부각되었던 AI 버블론 우려를 완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에서 5%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하여서 나온 그 뉴스들이 어느 쪽으로 섹터로 옮겨가느냐.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전공정이 있고, 또 후공정이 있고, 또 패키징이 있고, 또 칩이 있고, PCB가 있고, 또 유리기판이 있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유리기판 쪽입니다.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는 UAE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내용을 밝히면서 이노스페이스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NXT 시장에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도 있겠지만은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뉴스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도 결국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에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과 관계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부분 중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액이 512억 달러, 약 75조를 기록을 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GPU가 매진된 상태이고, 또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 수요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관련 기사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그 실적 중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액 부분이 제일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센터 쪽에서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25%를 기록하면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윙이푸드, 윙이푸드는 이제 중국 관련주고요. AD 테크놀로지 거래대금 1억 4천 많지 않습니다. 큐리오시스는 의료 정밀센터인데 바이오 실험실 자동화 설비를 짓는 회사입니다. 큐리오시스 이 회사 이제 정밀 의료 이쪽입니다. 실험실 자동화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강공업 금속 관련 종목이고 조선 쪽이죠. CP 시스템도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입니다. CP 시스템은 케이블 보호하는 보호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데이터 센터에는 케이블이 많이 필요하고, 또 케이블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이전에 대한전선, 대원전선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고요. 이 회사는 케이블 보호 장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파로사이 바이오 쪽이고요. 제형솔루텍도 역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인데 너무 상승이 컸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제형솔루텍은 이제 주의하십시오. 제형솔루텍은 월봉에서 봤을 때 이미 목표한 자리 왔습니다. 목표한 자리 왔으니까 제형솔루텍은 일단은 이제는 패스하십시오. 제형솔루텍 이 회사 상승이 가팔랐지만 이제는 관심권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자, 전일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1위는 이노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UAE 아랍에미리트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MOU를 맺은 회사입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급률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갭상승해서 시초가가 아주 높게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 차바이오텍, 카카오 헬스케어를 인수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10% 오르는 상황인데요. 일단 패스합니다. 왜냐면 차바이오텍은 1, 2, 3, 3봉에 다 걸려 있으니까 이런 종목 일단 패스하시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이제 2차전지 쪽, 전기전자 쪽이고요. 제주반도체,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는 상황인데요. 제주반도체는 또 급률 패턴인데 갭상승해서 눌렸습니다. 시초가가 20% 가까이 뜨고 시작을 했었죠. 자,
반도체 하면 이제 중소형 반도체에서는 이제 제주 반도체가 가장 눈에 띄죠. 실적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유리기판이나 또 CXL이나 이쪽으로, 그리고 열 잡는 냉난방 공조라든지 이런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열 잡는 부분은 삼성 공조, 그리고 CX는 네오셈 들어갔는데 오늘 시초가는 좀 괜찮을 겁니다. 갭상승 출발하니까요. 급락을 상회하는 그런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쪽 관련돼서. 그럼 데이터 센터 쪽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볼까? 오늘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말씀드렸던 케이블이라든지 실질적인 칩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리고 유리기판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엔비디아 GPU를 쓰는 부분인데 그 이외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을 주목을 해야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열을 잡는 겁니다. 열을 잡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고성능 칩을 설계해서 만들면은 칩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고 발열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열을 낮추는 게 좋겠죠. 열을 낮추면서 성능은 높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플라스틱 기판과의 차이죠. 유리기판의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열량이 적으면서 전기 전도하는 부분은 좀 높아야 되겠고, 어쨌든 고성능 칩이면서 고성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유리기판인데,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상승이 좋았다가 지금 내려왔던 종목 바로 필옵틱스를 오늘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어제 아래꼬리 달고 반등의 일단 흐름을 기대케 만들었고, NXT에서 오늘 장중에는 NXT에서 올랐었고 5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NXT에서 42,35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지금 41,500원 전후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필옵틱스를 우리는 시초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초가 매매했던 종목은 19일 어제 매매했던 종목은 뭐였냐면 휴림로봇이었죠. 어제 휴림로봇을 들어갔는데 좀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 평단이 5,400원대죠. 평단은 지금 5,400원대. 어제 시초에 들어갔다가 2차 매수까지 잡았는데도 결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림로봇을 분봉 상황에서 240분봉을 보게 되면 클라우드 하단에 왔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상단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이죠. 휴림로봇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어제 시장이 급락 또 상승 또 다시 또 급락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면서 휴림로봇도 장세를 이기지 못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흐름은 괜찮을 거니까 제가 장 초반에 휴림로봇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법을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림로봇은 평단 매수했던 자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조금 손해보는 자리에서 정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300원 전후원 자리에서 손절 처리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많으니까, 매수할 종목이 많으니까. 어제 매수했던 휴림로봇에 대해서는 5,300원, 5,400원 사이에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움직임이 좋은 종목 보면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상한가로 치솟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CMTX는 오늘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상장하는 종목 시총이 5,600억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종목 배경을 알아봐야겠죠. 자, CMTX는 반도체 전공종 중에서 식각,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고기능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소재 기업이다. 식각,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부분은 대부분 일본 소재를 써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산화하는 회사로 볼 수 있겠네요. 제품군으로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파츠, 사파이어 파츠 등이 있다.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고순도 실리콘 및 각종 소재를 자회사인 셀릭을 통하여서 자체적으로 설계, 제조,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매출액은 껑충 뛰었네요. 2배로 뛰었고 작년에. 그리고 영업이익도 236억. 빠르게 실적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 전공용 식각 증착 공정이다. 근데 영업이익 230억, 시가총액 5,600억. 이 재무 채워가야 될 것은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5,600억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적정 수준보다 약간 거품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일단 패스. CMTX는 관심권에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많이 눌러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빠져야 된다. 지금 65,5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5,600원 잡았는데 만약에 지금 보여지는 동시효과 상황이 15만원 정도에서 설정된다면 시총이 1조가 넘어선단 말이죠. 이건 패스해야죠. 재무 구조를 보고 시총이 너무 고평가된 것은 패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천일고서 어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또 좋네요. 자산주거든요.
자선 주면서 저평가된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랐다. 자, 뷰웍스가 상한가, 과연 상한가 출발을 할까요? 이건 또 페이크가 있다 보고 있는데 두고 보시죠. 자, 페이크가 있는 회사들은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크가 있는 회사들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열을 잡는 부분들, 이전에 삼성 공조를 통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만드는 삼성 공조,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지만 삼성 공조도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이고 열 관리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의 유리기판 쪽인 필옵틱스를 매수해서 오늘 수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5% 부근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바닥을 어제 잡고 61선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61선 부근이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61선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제 저가 38,500원, 61선이 38,200원이었어요. 300원 차이인데 터치하지 않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페롭틱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은 61선이 올라온단 말이죠. 여기 61선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어제 갔던 저점이 61선과 터치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61선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런 좋은 패턴을 보였고, 오늘은 상승하면서 21선까지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급등 패턴을 완성하는데, 5일선은 41,800원, 41,800원, 41,900원 사이니까 거기서의 공방이 좀 있겠죠. 5일선 약한 저항이긴 하지만 5일선을 뚫었을 때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5일선을 뚫지 못하면 약간 눌릴 수도 있어요. 2차 매수 타점까지도 대응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초가 매매는 바로 필옵틱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고요. 초시장가에 들어갑니다. 초시장가에 들어가고, 2차 매수는 혹시 눌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안 눌리면 그냥 1차 매수만 갖고 가는 겁니다. 같은 비중으로 가는 거예요. 비중은 항상 5% 정도로 하십시오. 갖고 있는 현금 보유의 비중 5%만 초시장가로 잡는 겁니다. 누르면 또 지지받는 자리를 체크해서 2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단 낮춘 다음에 반등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익제약, 우리가 삼익제약을 11월 6일에 들어갔는데 삼익제약이 25,050원까지 올랐습니다. 11월 6일에 진입했던 삼익제약 25,050원까지 올라가면서 38% 수익을 완성했습니다. 38%. 이 어려운 장세에서 굉장한 수익을 준 게 바로 삼익제약입니다. 38%. 삼익제약 38% 수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필옵틱스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필옵틱스 41,800원. 자, 5일선 부근에서 출발합니다. 5일선 부근에서 출발하는데요. 30분봉, 60분봉, 120분봉 다 봐도 위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모습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5분봉에서 누르면 2차 매수 타점도 잡을 거예요. 항상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난 누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는 분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누른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100% 확신을 못합니다. 누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초가부터 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강원에너지를 보세요. 강원에너지 바로 시초가부터 치고 갔죠. 11월 18일 화요일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11월 18일 화요일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강원에너지는 바로 시초가부터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이런 패턴을 보여주니까 놓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시초부터 치고 가면 매도점 바로 잡고, 누르면 2차 매수 타점 잡고 평단 낮추고 반등 날 또 빠져나오는 이런 패턴이죠. 주식은 확신의 게임은 아니고 확률의 게임입니다. 확률을 보면서, 상승할 확률을 보면서 대응을 합니다. 삼육물산도 시초부터 치고 나가서 22% 수익을 냈잖아요. 삼육물산, 강원에너지 그런 패턴도 있다. 필옵틱스가 그런 패턴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확률 게임입니다. 필옵틱스 과거에 보여줬던 끼를 보면서 상승의 끼가 강하다는 것을 보고, 또 실적 증대가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초가에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초 시장가입니다. 시장가로 사는 겁니다. 비중 5% 시장가로 사겠습니다. 시장가로 사겠습니다. 대원전선도 흐름이 괜찮으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이라 했고요. 대원전선 3,600원대 평단인데 지금 3,400원 형성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대원전선도 괜찮을 겁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시초가 시작했습니다. 41,800원, 41,800원 시작했습니다.
41,800원 스타트. 자, 41,800원 스타트 했어요. 이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피롭틱스. 한번 치면 또 무섭게 치는 종목이에요. 최근에는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패턴을 보일지 보겠습니다. 조금 누르지만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좀 견딜만 하고요. 자, 5분 동안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은 괜찮죠. 코스피 2.6%, 코스닥 1.5%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특히 데이터 센터 쪽이 괜찮을 거예요. 자, 삼성공조, 네오셈, 대원전선, 우리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다 반등이 나오니까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피롭틱스 시초가 41,800원에서 스타트. 조금 밀리는 게 지금 일봉에서는 이 모형을 보여주고 있죠. 5일선을 터치하고 밀렸다가 이제 5일선을 터치하는 순간 슈팅이 나오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41,800원이에요. 41,800원 터치하는 순간에 위로 슝 하고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롭틱스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응원합니다. 자, 피롭틱스 힘내라. 자, 41,800원 시초가를 회복하는 순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41,800원 시초가를 회복하는 순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흐름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 장전에 말씀드렸던 이노스페이스 20% 상승이 나오고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상승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MLCC 관련 종목이 삼성전기죠. 자, 대한광통신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 이게 피롭틱스에서 기대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나 피롭틱스나 차트가 비슷하죠. 대한광통신이 이제 5일선을 회복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롭틱스가 5일선을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빠지는데 2차 매수 타점 안내 드릴 겁니다. 좀 더 봅니다. 2차 매수 타점은 47,000원 부근입니다. 2차 매수 타점은 47,000원입니다. 2차 매수 타점. 여기 안 오면 그냥 1차 매수 물량만 홀딩합니다. 47,000원 이하입니다. 거기까지 와야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47,000원 이하. 47,000원 안 오면 1차 매수 물량만 홀딩합니다. 자, 이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9,600억이거든요. 1조 원을 넘어섰었죠. 근데 회사의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좋았죠. 올해는 좀 빠지지만 2027년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4천억, 영업이익이 330억으로 껑충 뛰죠. 피롭틱스가 이제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최근까지 상승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롭틱스 긍정적입니다. 시총 1조 부담되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 오르니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조금 누르지만 괜찮다. 긍정적이다. 27년도의 영업이익이 상당하고 그 추세를 보게 되면 28년도 3년 뒤에 영업이익은 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니까 올해 2분기까지 너무 부진한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주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47,000원 와야 2차 매수입니다. 47,000원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저는 15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15분봉을 보고 있고요. 47,000원 곧 옵니다. 2차 매수 타점 안내 드렸습니다. 거기 왔을 때 매수하는 거.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47,000원, 4650원만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빠지는 게 좋아요. 47,000원에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춥니다. 41,250원을 만드세요. 아직 안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47,000원 왔을 때 2차 매수합니다. 삼성전자 3.4%, 삼성전기군요. 삼성전자 3.6%, SK하이닉스 5%, 반도체가 아주 강하죠. 제주반도체 5%, SF 반도체 3%. 자, 반도체 섹터 다 흐름이 괜찮네요. 자, 피롭틱스 47,000원까지 오기를, 47,000원을 와야 되는데 안 오고 41,000원에서 41,000원까지밖에 안 왔네. 47,000원을 와야 되는데, 자, 장 시작하고 5분, 10분 상황인데요. 41,000원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이왕 누르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까지 차라리 오는 게 낫죠. 그래서 평단을 낮추고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거죠. 47,000원을 기다려 주세요. 시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47,000원을 기다립니다. 스윙 패턴에서의 반등의 목표는 어디냐? 여기를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1선 기준선, 오늘 장후까지 보세요. 장후반까지 보시고 처음에는 약하게 움직이지만 반등을 할 때 21선 기준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점이 59,000원대인데 59,000원대부터 30%가 빠졌거든요. 30%가 빠진 자리, 30%까지 맞죠? 네, 30% 정도 빠진 겁니다. 고점에서부터 30% 빠지고 어제 반등의 어떤 기틀을 만든 다음에 오늘 또 상승의 흐름, 그리고 적어도 상승은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죠. 하락을 해도 여기까지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이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상승을 했다가 A, B, C로 빠지는 거죠. A, B, C.
최근에 하락의 패턴은 거의 일직선이었어요. 물론 이런 반등이 보였지만 작은 소파동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파동으로 빠졌다. 그렇다면 반등도 어느 정도 반등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ABC 하락을 완성하는 이런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등의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내일까지도 흐름이 괜찮을 수가 있어요. 반등한 다음에 하락하더라도 반등한 다음에 하락을 한다. 여기서도 이런 패턴 한번 반등했을 때 5일선을 뚫고 급등했다가 빼죠. 그러면서 연이어 하락을 했단 말이죠. 하락을 하고 지금은 바닥이니까 자 47,000원 고 노니까요. 잘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4850원까지 왔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47,000원에서 47,000원 매수 포인트는 15분봉 기준선을 제가 잡았습니다. 15분봉 기준선. 자, 15분봉 기준선으로 47,50원. 자, 이제 47,000원 됐습니다. 자, 47,000원에 매수가 됐을 거예요. 기준선, 15분봉 기준선까지 왔어요. 4650원 제가 터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7,000원을 잡은 겁니다. 자, 이제 평단은 이제 41,250원입니다. 평단 41,250원. 자, 평단은 41,250원이에요. 자, 41,250원 만드시고, 이제부터는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47,000원에 매수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홀딩. 자, 평단은 이제 41,250원.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면 되겠죠. 평단 41,250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평단 41,250원이에요. 자, 15분봉 기준선을 2차 매수 타점으로 잡았고, 기준 4650원까지 왔으니까 47,000원에 매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반등.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우리는 2차 매수 타점 기가 막히게 잡은 거죠. 왜냐면 4650원에 걸어놨으면 안 걸렸겠죠. 앞에서 매수 한 사람 순번에 의해서 뒤로 밀렸을 수가 있어요. 근데 47,000원이었으니까 안전하게 매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000원으로 반등을 하죠. 2차 매수 타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다.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면 되겠죠. 반등 세게 나오면 됩니다. 자, 41,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5분봉에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줬죠. 어떨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단타를 할 때 이렇게 5분봉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고 15분봉 기준선 지지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5분봉 기준선이 찌글찌글해지면은 그게 안전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진 않더라고요. 평평할 때 기준선이 평평할 때 26개 봉의 평균이죠. 기준선이 평평할 때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5분봉 기준선 단타의 매수 기준이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15분봉 기준선이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늘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식은 확신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이니까 확률의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5분봉 기준선이 단타 매수의 어떤 기준이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이제 관건은 거래량이죠. 전일 대비 거래량 지금 64% 나오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시간당 100% 정도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죠. 시간당 100% 나오면 오늘 기대되는 것은 500%, 600%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제 관건인데요. 하락할 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다행히. 상승이 나타났을 때 큰 거래량이 나왔다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일정 부분 팔았겠지만 상승시키면서 확보했던 일정 물량을 다 던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좀 팔아왔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아가면서 개미들 물먹였고 개미들이 많이 샀어요. 최근 1, 2주 동안에. 그랬다가 다시 이제 매수 기조로 전환될 때 최근에 물먹은 개미들이 물량을 또 내놓을 거예요. 그 물량을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한 다음에 반등도 약하게 하면 개미들을 꼬시기 어렵죠. 반등도 세게 나와야죠. 기준봉을 팍 세워야 돼요. 여기서. 기준봉을 팍 세우면서 이렇게 상승하면 개미들이 와 상승한다 그러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럴 때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또 개미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 물량을 떠넘기면서 어느 타점에선가는 21선 기준으로 하락한다든지 여기 매물대에서 하락한다든지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지금은 반등의 기조다. 반등의 타이밍이지 겁먹을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단을 지금 41,250원으로 만들었고 41,250원으로 만들었고 지금 41,150원까지 반등을 해줬다. 시장가, 시초마가만 갖고 있었으면은 41,800원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2차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갔으니까 좀 더 한결 여유롭죠. 아, 내 평단은 41,250원이야. 근데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훨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원금까지는 왔다. 내가 매수했던 평단짜리까지는 왔다. 이제부터 좀 수익을 내면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반등의 모습은 갖추고 있으니까요. 5분봉에서는 이런 패턴이니까 아랫골이 달다른 거. 이것은 아래로 힘있게 작용을 했는데 반대로 반작용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밑으로 빼려고 작용이라는 건 뉴턴의 법칙이죠. 작용의 법칙을 썼는데 반작용에 의해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서 이런 패턴은 긍정적이죠. 한 번 더 만들어지면 좋죠. 한 번 더 5분봉에서 양봉을 만들든지 T자를 만들든지 여기서 양봉을 만들면 시초 시장가에 매수했던 41,800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1,200원으로 반등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쉽지는 않죠. 특히 우리 같이 시초가 매매한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갭상승을 하잖아요. 오늘은 지수가 갭상승을 하면서 갭상승하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사실 이런 날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갭상승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대원전선 우리 3,655원에 매수했던 종목이죠. 대원전선 3,820원까지 올랐습니다. 3,820원까지 3,820원까지 17일 대원전선 17일 월요일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대원전선 월요일에 매수했던 종목인데 오늘 등이 나옵니다. 자, 대원전선 11월 17일 종목이에요. 자, 대원전선 오늘 3,845원까지 올랐네요. 3,845원까지 왔다. 5.2% 상승 구간이고요. 대원전선 3,655원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3,845원까지 왔네요. 3,845원까지. 월요일에 매수했던 종목 대원전선 3,845원까지 와서 오늘 5.2% 수익입니다. 자, 대원전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반등의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겁니다. 자, 필옵틱스 이제 매수 평단까지 옵니다. 41,200원, 41,250원이죠. 41,250원이 우리의 매수 평단입니다. 필옵틱스 41,250원, 2차 매수타까지 왔고 4700원으로 잡았는데 4650원까지 왔어요. 2차 매수까지 완성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41,200원까지 반등을 했고요. 자, 대원전선 더 급등합니다. 3,9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3,900원까지 급등을 했다. 3,905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AI 반도체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쪽이다. 3,905원까지 도달. 자, 대원전선 6.84% 수익 6.84%. 대원전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대원전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완성합니다. 수익 완성하고 제 포트에서 대원전선을 이제 빼겠습니다. 대원전선 삭제, 수익 완성하고 대원전선을 포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필옵틱스 다시 돌아와서 평단 넘어섰습니다. 평단, 이제 평단 넘어서죠. 자, 41,300원 왔고 필옵틱스 41,300원 왔어요. 이제부터 수익권입니다. 이제부터 수익입니다. 자,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초에 매수를 하고 바로 치고 가면 강원에너지나 또는 삼성물산처럼 가볍게 수익을 내고 혹시 눌리면 2차 매수 타점까지 안전하게 잡아서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옵틱스는 반등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제 매도 타점 잘 잡고 대응해야겠죠. 오늘 방송 마친 이후에 42,3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 타점을 잘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도 타점 모르겠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는 매도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익입니다. 평단이 41,250원이고 현재 41,350원입니다. 100원이라도 지금 오른 거예요. 평단 41,250원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매도 타점 잘 잡으시되 타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옵틱스 지금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로 반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택구할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1,400원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이지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요. 제가 있는 한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2차 매수 타점까지 잡아서 수익까지 계속 안내 드립니다. 대원전선 물렸지만 결국 수익을 내잖아요. 대원전선 당일에 2.87%지만 오늘은 더 올라서 6.84%까지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렸던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수익으로 마무리할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수익권까지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 휴림로봇이 우리 편단이 5,425원이었는데 이제 5,46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휴림로봇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익에서 빠져나와도 되고 본전치기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휴림로봇을 본전에서 빼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림로봇은 그냥 본전치기 하셔도 돼요. 휴림로봇은 그냥 본전에서 마무리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빠져나와도 된다. 그냥 5,460원 5425에서 5460까지 왔으니까 너무 수익을 내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은 많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많이 하면 된다. 이미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휴림로봇은 5,460원까지 왔습니다. 휴림로봇 마무리 하시죠. 어제 매수했던 종목 조금만 먹고 나오세요. 이거는 뭐 3%, 5% 뭐 수익 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본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많아요. 종목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반등 고맙다. 물렸는데 손해 안 보게 해줘서 고맙다. 땡큐 하면서 빠져나오세요. 우리 평단이 5,425원입니다. 휴림로봇이 5,425원인데 오늘 5,460원까지 갔죠. 그냥 본전에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장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휴림로봇 본전이 있는 거나 본전에서 조금 손해보는 자리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 장세가 불안하잖아요. 반등했을 때 고맙다고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또 내일의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잖아요. 내일 종목도 매수해야 되고 또 피롭틱스도 수익으로 마무리해야 되죠.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피롭틱스도 지금 41,250 평단을 만들었는데 수익권이긴 하나 종목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시초가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 기대치마다 못 오른다. 그럼 본전 정도 왔다. 반등했다. 그러면 빠져나온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야 또 내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자, 피롭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여러분들 욕심껏 이제 수익 내시면 돼요. 평단 41,250은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도 좋고 본전도 좋고 2% 3%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에 따라서 수익을 내시고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전 처리할까요? 1%, 2%, 3% 또는 5% 어느 목표를 갖고 대응할까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서 타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시초가 매매, VI 관련주, 메이저 수급주, 커비던들 베이스 패턴의 이런 검색기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내방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Thank you.